나인원의 내일장 홀인원 코너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홀인원 종목의 특징 이분과 함께 지금부터 잡아보시죠. MTNW 나인원 박재호 어드바이저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공략주 제1장부터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은 거래 대금에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거래 대금 실린 종목 가운데 상위에 있는 종목들 특징 뭐가 있을까요? 먼저 화면으로 확인 먼저 해보시죠. 오랜만에 삼성전자 1위입니다. 그리고 PNT부터 지에논 에너지까지 또 빼놓을 수 없는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 상단에서 포진이 되어 있는데요. 자, 일단 위원님 전반적으로 상위에 랭크된 종목들의 특징 그리고 오늘 특별히 보신 종목이 있으면 거래대금 실린 종목 가운데 한 종목 이야기해서 좀 이야기 좀 들려주세요. 자, 일단 오늘 전체적으로 시장 상승률 대비했을 때 거래대금 상위 종목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좋은 종목도 있고요. 또 좋지 않은 종목도 있습니다. 좋은 종목이라고 한다면 일단은 새로운 어떤 뉴스에 기반해서 앞서 PNT처럼 사실상 신고가를 갱신해 준 종목군도 있겠지만 뭐 잠시 후에 말씀드릴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지금 현재 분기 실적이 사실상 역대 최악의 어떤 상황이 좀 치닫지 않겠는가라는 어떤 불안감들도 상당히 좀 작용을 하고 있고요. 반면에 좀 에코프로와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지금 현재 계속적으로 생산량을 늘릴 수 있는 그런 어떤 특징적인 호재도 갖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릴 종목은 앞서 말씀드린 어떤 그런 순위에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관심 있게 지켜볼 수 있는 오늘 거래대금 2천억 원대를 보여준 포스코 퓨처 M이라는 종목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은 이제 앞서 전신이 포스코 케미칼입니다. 즉 포스코 케미칼에서 사문 변경을 이제 퓨처 M으로 이제 변경을 하면서 어찌 본다면 2차 전지 양극재, 음극재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양극재, 하이니켈 양극재가 아니라 더 나아가서 리튬 인산철 또는 LFP 양극재라고 불리는 이런 어떤 양극재까지도 이제 생산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오늘 시장 상당히 어찌 본다면 조정이라 볼 수도 있고 또 상당히 낙폭을 좀 확대한 구간 내에서도 안정적인 가격 유지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주 시간에도 제가 여러분들께 계속적으로 이제 포스코 케미칼, 그때 당시는 포스코 케미칼이었는데 말씀드렸을 때는 이제 25만 원 기준으로 해당 가격을 돌파하고 지켜준다라면 일단은 추세 매매를 하셔도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서부터는 일단 하방을 놓고 봤을 때 27만 5천 원 가격대를 이탈치 않는다라면 중장기적 관점으로 신규 매수와 그리고 지금 보유하신 분들은 끌고 나가셔도 되는 어떤 그런 중요 기준 가격이 될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포스코 퓨처엠 거래대금 실린 종목 가운데 특징적인 모습 점검을 받아봤고요. 바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에서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종목 발굴 제2장입니다. 자, 이 부분이 하이라이트가 아닐까 싶은데요, 위원님. 자, 오늘 시장에서 사실 이렇게까지 좀 많이 흔들린 건 정말 오랜만인 것 같은데 네. 이 가운데서도 골라주신 종목이면 의미가 더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종목 공략해 볼 수 있을지 이야기해 주시죠. 처음 상장했을 때 상당히 좀 애정 있게 봤던 종목인데 네. 종목명 이제 하나기술이라고 아마 잘 알고 계신 분도 계실 겁니다. 아마 재작년쯤인가요? 작년쯤에 상장을 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아무래도 시장 참여자분들이 그때 당시에 2차 전지 테마가 워낙 시장에서 강하다 보니까 하나같이 다들 관심이 있으셨습니다. 자, 가장 특징적인 것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하나기술에서 지금 현재 2차 전지 관련 장비를 만들고 있는데 그 모든 장비를 가지고 그냥 배터리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즉, 이 회사 저 회사의 장비를 가져다 쓸 필요 없이 사실상 2차 전지 관련 장비 올인원 형식으로 다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나라 대표적인 3대 일단 2차 전지 완제품을 만들고 있는 모든 기업에게 동사의 장비가 지금 전량 공급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최근 들어가서는 이제 해외 쪽의 2차 전지 생산 기업들에게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반고체 배터리라든지 또는 기존의 리튬이온 배터리와 관련된 생산 설비를 마찬가지로 좀 공급을 해내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어찌 본다면 양극재 움직이고 그다음에 소재 움직이면서 이제 마지막 장비 이런 식으로의 어떤 순환매가 좀 돌고 있는데 마지막 장비 쪽에 있어서 좀 관심을 좀 가져보실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라는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 종가가 79,000원입니다. 어찌 본다면 방향성이 결정되어야 될 날입니다. 즉 상승이든 하락이든 뚜렷하게 방향성이 좀 나와야 될 아주 중요한 지점으로 좀 보여지고요. 하방으로는 일단 7만 원대 가격을 이탈치만 않는다면 7만 원 부근에서 매수 전략 상당히 유효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손절가는 67,500원 잡아드리도록 하겠고 목표가는 좀 짧게 78,000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2차 전지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보니까 그리고 지금 자리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워낙 접근하기 어려운 시기다 보니까 하나기술 이 종목에 대해서 매력도 좀 높이는 질문을 좀 해볼게요. 네. 위원님께서 가장 우선시해서 보시는 것은 지금 가격적인 메리트
메리트일까요? 아니면 하나기술이 가진 기술력일까요?가 하나고요. 네. 이전에도 폐배터리 사업에 대해서 여기는 다르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네. 그 키워드를 안고 있다는 매력도 있을까요? 일단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일단 가장 결정적인 것은 이제 과독점까지는 아니에요. 2차 전지 장비 쪽에 있어도 과독점까지는 아닌데 중요한 것은 지금 오래런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즉 예를 들어 가지고 배터리 내재화를 했을 때 현대차가 전고체 배터리를 향후에 자체적으로 생산을 해서 자사의 차량에 장착을 할 것이다라는 계획을 좀 발표를 했는데, 자, 달리 생각해 본다면 이처럼 배터리 내재화를 실행하고자 하는 많은 어떤 완성차 기업들이 장비를 어디서 가지고 올까요? 물론 많은 기업들이 있습니다만 사실상 하나기술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올인원 형식으로 압착 기술이라든지 죄송합니다. 압착 기술이라든지 2차 전지 어떤 전액을 주입한다든지 이런 각가지의 어떤 장비들을 약 한 10개 이상을 각각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찌 본다면 배터리 내재화 이슈가 조금 더 강화된다면 우리나라 기업들뿐만이 아니라 해외 완성차 자동차 기업들 역시 마찬가지로 충분히 동사의 장비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확률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저는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보는 종목이고, 특히나 2차 전지라든지 최근에 바이오도 움직여주고 하긴 한데 어찌 본다면 실적이 없는 상태에서 주가만 급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상당히 좀 안정적인 실적을 유지할 수 있는 모멘텀이 있다라고 정리하겠습니다. 이전에 저희 2차 전지 많이 이야기할 때 에코프로 중심으로 제가 가격대를 좀 받아봤던 것 같아요. 네. 에코프로가 이 가격대를 깨지 않는다면 2차 전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우호적인 시선을 가져도 된다, 이런 네. 조언들을 주셨던 걸로 기억이 나서요. 지금 자리에서는요, 대장주 어떤 종목으로 보고 이 선이 무너지지 않는다면 다른 섹터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시각 가질 수 있을까요? 일단은 에코프로 쪽 같은 경우는 좀 과열된 양상이 있죠. 아무래도 네. 좀 과열된 양상이 있다 보니까 개인적으로는 포스코 퓨처엠을 기준으로 2차 전지 전체 섹터의 방향성을 보시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예를 든다면 잠시 후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종합주가지수가 2,500포인트를 돌파 못할 때 그 돌파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짓는 중요 변수가 삼성전자가 64,000원을 안착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 여부겠죠. 이런 식으로 일단은 어떤 지표의 방향성도 중요하겠지만 그 지표를 구성하는 종목이 지금 현재 주가가 어떠한지 이런 부분들도 같이 체크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 구간에서는 바로미터로 볼 종목 포스코 퓨처엠이라는 말씀해 주셨고요. 오늘 위원님의 픽은 하나기술 이렇게 받아봤습니다. 저희 오늘장 곧 마무리합니다. 양대지수 하락권에서 마무리가 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특히 코스피가 장중 저점에 더 가깝습니다. 반면에 코스다가 같은 경우는 장 막판에 3시 넘어가면서 에코프로 BM이 힘을 냈고요. 어느 정도 저점에서는 올라온 모습 확인이 됩니다. 다만 오늘 외국인 쪽에서의 현 선물 포지션을 좀 유의 깊게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거래소 코스닥 외국인 계속 팔자세 장중 내내 유지했고요. 선물은 지금 장 마감 이후에도 조금 더 이어지긴 하는데 현재 기준으로 2억 6천 계약 넘는 외국인 매도 우위 잡힌다는 점도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죠. 4월 6일 목요일장 이렇게 문을 닫겠습니다. 네, 목요일장 이렇게 문이 닫혔습니다. 오늘도 시장 보시느라 모두 수고 많이 하셨고요. 자, 일단 오늘 양대지수는 하락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어제 딱 이 시간에 2,500선 턱밑까지 코스피가 오면서 내일 목요일장에서는 2,500선을 뚫어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 많이들 하셨을 텐데 어김없이 거기를 뚫지 못하고 다시 한번 내려오는 흐름이 코스피 쪽에서 확인이 됐고요. 전반적으로 경계감이 실린, 그러니까 수익을 챙기자라는 이런 심리가 더 많이 시장에 힘을 실었고요. 결론적으로 하락한 종목의 수가 훨씬 더 많았던 하루를 우리는 보내게 됐습니다. 자, 일단 지수부터 점검 받아보도록 하죠. 오늘 지수는요. 코스피는 1.4% 저점입니다. 2,459선에 마무리가 됐고요. 코스닥은 그래도 저점에서는 살짝 올라오긴 했지만 0.78% 하락으로 865선에 오늘 종가 형성했습니다.
수급 포지션 이어서 확인해 보시죠. 개인만이 좀 사는 모습이 확인이 됐고요. 기관, 외국인 모두 팔자세가 장중 내내 촉발된 가운데 기관과 외국인이 오늘 특히 철강, 금속, IT, 서비스 업종에 대해서 동반 팔자세를 장중 내내 보였다는 특징까지 체크해 드리도록 할게요. 코스닥으로도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코스닥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양대 시장 모두에서 개인만이 오늘 사자 주체 역할을 해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코스닥에서도 기관보다 외국인이 더 많이 팔았습니다. 2천억 원 넘는 매도 우위 기록이 됐고 현재 앞서서도 마감 직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선물 쪽에서의 외국인 매도세도 가속화되고 있다는 부분도 체크해 보시죠. 자,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 대비 상승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8원가량 오르면서 1,319원 선에 오늘 장중에 좁은 범위 내 등락이 있기는 했는데요. 고점에 조금 더 가깝게 1,319원 선에 마무리가 됐다. 원달러 환율까지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머니맵을 통해서 시장 전반적인 흐름도 보도록 하죠. 자, 오후로 넘어가면서 시장의 불안감을 가지게 했던 종목이 있습니다. 바로 삼성전자. 자, 아무래도 내일 오전 장 시작 전에 잠정 실적을 발표하다 보니까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 좋지 않을 것이다라는 걸 우리 모두 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욱더 움츠러든 방향이 나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2.5% 하락이고요. 그동안 많이 계속해서 연속적인 사자세를 보였던 외국인조차 6거래일 만에 오늘 매도로 전환됐다라는 그 포지션까지 확인을 해보시죠. 2.5% 하락이었고요. 시총 상해주 가운데 반도체 섹터 내에서 삼성전자 말고 또 많이 내린 종목이 있었습니다. 바로 카카오인데요. 카카오 같은 경우는 역시 외국인이 그간 좀 많이 사온 종목인데 오늘 7거래일 만에 매도 전환 나왔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3%대 하락률로 기록이 되는데요. 언론사 단독 보도이기 때문에 추후 후속 보도는 확인해 보셔야겠지만 SM 주가 조작 관련해서 카카오엔터가 압수수색에 들어갔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뉴스에 따라서 외국인 수급 변화와 함께 주가 흐름도 오늘은 챙겨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3%대 하락이었고요. 반면에 시간차를 가지고 오늘 뉴스에 반응한 종목이 많았습니다. 첫 번째는 히토리였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엔터주 가운데 하이브 뉴스가 있습니다. 7.5% BTS 지민 빌보드 차트 관련 이야기 나오면서 오늘 강한 흐름이 엔터주 가운데 유독 돋보였다는 점 특징이었고요. 반면에 오늘 게임존 전반적으로 좀 부진했습니다.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는 민사 소속 이야기 나오면서 저작권 이슈로 계속해서 시끌시끌할 수 있다는 이야기 나오고 있죠. 오늘 하락폭은 3.73%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2차 전지에 대한 이야기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각계 전투는 계속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제 삼성 SDI 같은 경우는 급등 마무리가 됐죠. 테슬라 관계자들이 방문을 했다라는 루머가 돌면서 들썩임이 나왔는데 회사 측에서는 사실 무근이라는 답변이 나온 가운데 오늘은 바로 많이 빠지는 4%대 하락, 제3사는 일제히 하락이었고요. 반면에 오늘 소재 섹터 가운데 오후장 히어로 종목 한 다음에 에코프로비엠 장중 고점 부근에서 오늘 마침표 찍습니다. 5.32% 상승으로 오늘 마무리가 됩니다. 지수 많이 흔들림 나오기는 했는데 미묘한 변화는 잘 못 잡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의 분석 듣고 싶은데요. 오늘 목요일장 마무리됐습니다. 시장 어떻게 이야기해 주실까요? 일단 누구나 다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시장의 강력한 저항이죠. 코스피 지수 2,500포인트를 역시나 돌파를 하지 못했습니다. 아마 어저께까지만 하더라도 정말 많은 곳에서 2,500포인트 돌파함과 동시에 시장은 상승장으로 접어들 수도 있다라는 상당히 긍정적인 이야기가 저에게도 들려올 정도였으니 아마도 많은 분들이 좀 접해 보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일단 공교롭게도 2,500포인트를 돌파하지 못하는 데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앞서 정고점이기도 할 뿐더러 지금 현재 추가적으로 이렇다 할 시장을 이끌어줄 만한 어떤 호재가 전혀 없습니다. 즉, 기준금리에 대한 이야기도 없고 또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다소 좀 부정적인 이야기가 조금씩 나오고 있지만은 그것이 확정적으로 이렇다 저렇다 이런 이야기도 지금 현재 아직까지 나오질 않고 있습니다. 즉, 악재도 호재도 없고 특별한 이벤트도 없습니다. 아마 다음 주서부터 미국 내에 경제지표 발표가 이제 소비자 물가지수부터 하나씩 진행이 될 텐데 아마도 발표 직전 하루 이틀 전부터 이제 어떤 예상치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오면서 그에 따라서 미 시장과 또 우리 시장 상당히 좀 변동성을 크게 키워갈 것으로 보여지고 일단 내일장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여러 가지 실적 발표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가장 결정적으로 이제 앞서 앵커님께서 말씀해주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아마도 예상치가 전년 동분기 대비했을 때 마이너스 90% 이상의 최악의 영업이익 실적을 기록할지도 모른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지금 역시 마찬가지로 전년 동분기 대비했을 때 지금 현재 적자폭을 아마 최악으로
확정짓지 않겠는가. 그에 따라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유보금이 상당 부분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조 단위의 별도 채권 발행을 통한 어떤 자금 수혈을 해야 될지도 모른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실 두 회사만 문제가 아니고요. 일단 시장에 상장된 대다수의 식음료라든지 이제 IT 기업들 역시 마찬가지로 전년 동분기 대비했을 때 최소 마이너스 40% 이상의 아무래도 영업이익 적자 폭을 좀 기록하지 않겠는가라는 불안감이 상당히 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이 방송을 통해서도 여러분께 늘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바이앤홀드 전략으로 주식을 끌고 가는 전략, 다 지나간 차트 보면은 아무래도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면은 얼마나 좋았을까 많은 분들이 이제 생각을 하실 텐데 실제 여러분들이 조금만 기대치를 좀 낮추시고 정말 완연한 어떤 상승장이 오기 전까지는 제로라든지 어떤 뉴스, 공시 이런 것들을 좀 집중을 하셔가지고 예를 든다면 어제는 뭐 바이오였다면 오늘 같은 뭐 히토류 이런 식의 그날그날 어떤 주도주를 상승폭이 10%든 30%든 딱 1% 이상만이라도 내 것으로 만들고 꾸준하게 이어가겠다. 이런 어떤 조금은 기대치를 낮춘 평온한 어떤 마음 상태를 좀 유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익이 나왔을 때 확정해야 된다라는 조언을 주셨고요. 그중에 하나 나온 키워드가 히토류였어요. 네. 저희 AS 받아볼 종목 가운데 히토류 관련주로 묶인 유니온 머티리얼이 있어서 이 종목 질문을 좀 바로 갈까 봐요. 네. 오늘 히토류 관련주로 주목받으면서 고점 높인 대표적인 종목입니다. 유니온 네. 머티리얼. 눈높이 기대치를 조금 낮추자라는 이야기도 해주셔서 네. 저희 최고가 기준 36% 이상 수익률을 달성한 종목인데요.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대 더 가져야 되나요? 여기도 조금은 낮춰야 될까요? 자, 일단 히토류 같은 경우에 우리가 통상적으로 시세만 보시는 분들은 오늘 장대 항목에 거래 대금도 많고 또 유니온이라는 종목이 상한가를 갔으니까 내일도 시세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시가 갭을 좀 띄워줄 수 있지만은 히토류라는 테마 자체가 시세의 연속성을 보여주는 경우는 극히 이례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종목은 꼭 상한가를 가면 그 다음날 갭상승을 하거나 점상을 가거나 이런 종목이 있고 어떤 종목은 상한가를 가더라도 불안하게 가고 다음날 오히려 시가 갭 하락을 보여주거나 시가 갭 상승을 보여주더라도 이내 무너지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 종목의 특징을 좀 생각한다면 내일 또 한번 오늘처럼 시세를 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일단 수익 줄 때 일단 좀 챙기시고 그리고 나머지 물량 그래도 오늘 고가권 마감이니까 내일 시가 기준으로 했을 때 거래량이 발생치 않으면 1%든 2%든 일단 시가 갭까지 내가 최종적으로 수익을 취하겠다 그런 생각으로 좀 보셨으면 좋겠고 한 가지 시간이 남아서 좀 코멘트를 드린다면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서 여러분께 소개해드렸을 때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다시 한번 재점화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어찌 본다면 상당히 좀 시간이 좀 많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다시 한번 조금 더 주의를 할 테고 한 가지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앞으로 이와 관련 어떤 시나리오 매매가 계속적으로 이제 방송에 노출이 될 텐데 잘 참고들 하셔가지고 큰 수익들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침 시간이 조금 되는데 저희 오늘장 많이 빠지고 내일 앞서 이야기해 주셨던 것처럼 네. 대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예고된 상황이기 때문에 네. 내일 오전장에 어떤 포지션을 가지고 어떤 마음으로 매매 임하셔야 되는지 위원님의 팁을 조금 듣고 싶어요. 네. 충분한 시간 아니지만 조언 좀 네. 부탁드릴게요. 일단은 여러 가지 관점이 있겠죠. 일단은 사실상 전업 투자자 기준으로밖에는 제가 이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점 미리 좀 양해를 구하도록 하겠고요. 일단 내일장 장 전에 이제 실적 발표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일단 실적은 아마도 좋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일단은 오늘 선반영적인 흐름들이 있기 때문에 시장이 내일 뭐 낙폭을 확대할 것이다, 뭐 더 크게 빠질 것이다 이런 걱정은 굳이 안 하셔도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혹여 최악의 발표가 발생한다 할지라도 일단은 전략 후강에 기대감을 충분히 가지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자 종목별로는 일단 오늘 상한가 간 종목군들 위주로 일단은 관종에 편입을 해 두시는 것이 가장 좋겠고, 첫째는 오늘 상한가 간 종목의 종가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탈치 않는 종목 일단 해당 가격 손절선 잡고 거래해 볼 수 있겠고, 두 번째는 오늘 종가 2시 30분 이후에 오늘의 오전장 고점을 돌파한 종목군들 위주로 일단 내일장 공략 대상으로 좀 선정하시는 것이 좋겠다라고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너무 꿀팁 많이 주신 것 같기는 한데 이 부분도 여러분 투자하실 때 내일 오전장의 팁들 챙겨보시고요. 저희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코너 MTNW9원 박재호 어드바이저와 함께했고요. 내일은 실적 발표하기 여러 가지 이벤트도 미국의 저녁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저희와 함께 이슈 빠뜨리지 않고 잘 챙겨서 시장 대응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준비해서 내일 다시 돌아올게요.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